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 주셨네요. 아이디 오늘은 후회, 내일은 각오, 모레는 합격. 아이디 나 오늘 양복 맞추러 간다. 아이디 취준생이라고 부르고 합격이라고 쓴다. 아이디 우리 이제 동반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이디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법 제대로 배우고 싶다. 아이디 나 내일 최종 면접이야님 등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대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일반임기제 안전관리자 분야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모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 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비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한 제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개요를 살펴보면 시험 방법, 분야, 직급, 인원, 근무기간, 담당 직무, 임용 예정 기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 직무는 보통은 주요 업무라 그러고 여기서도 후에 나오는 직무 기술서에 보면 주요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무가 곧 주요 업무다. 이걸 다르게 보시면 안 되고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임용 예정 기간이 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실제로 보면은 최 1년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근무 실적에 따라서는 우수할 경우겠죠. 연장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2년 이상도 근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집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 기술서는 참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일에는 단계, 절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여기 모집 공고에 직무 기술을 명시했다는 것은 이것을 먼저 분석하고 또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릴 경력 분석 기술을 작성한 다음에 입사 지원 서류인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적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무수행 계획서나 자기소개서 적으려 하면 막막하고 제대로 적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 계획서를 잘 적기 위해서 먼저 직무기술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무기술의 명시에는 어떤 것과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서 부합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에 있는 주요 업무나 필요 역량, 지식, 응시 자격 요건, 심지어 의대 요건도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 다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 필요 역량, 필요식, 취지식 이런 것들, 응시 자격 요건 중에 쭉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필요한 것들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죠.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지원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재입사자가 아닌 이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과 부합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치시고 그냥 본인하고 맞지도 않는데 여기에 필요 역량이 5가지, 6가지 나와서 그걸 내가 다 잘한다고 막 적어야지. 그렇게 적으시면 흔히 말하는 광탈의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입사 지원 서류에는 이력서가 먼저입니다. 그죠?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그 사람을 가장 빨리 평가할 수 있는 게 이력서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 및 상세화는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에서 하는 겁니다. 또는 경력, 경험, 기술서라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이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역량이나 지식, 경험은 없어 보이는데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 그런 걸 잘한다고 막 적으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전혀 직무 수행에 나타내는 거에 이해도가 없이 그냥 임의로 막 적었거나 아니면 대피를 맡겼거나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대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필터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몇 분만 훑어보면은 이게 대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필이 아니라 컨설팅, 작성법을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직무기술서를 살펴볼까요? 여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첫 슬라이드 채용교에 나와 있는 담당 업무 같은 말입니다. 여기 주요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라는 거는 여기에 나올 있는 지금 대충 봐도 한 10가지 정도 되는 거에 다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했던 것들, 나와 관련 있는 경험들을 뽑아내서 중점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무 분석이라 부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강의는 뒷부분에 아주 상세하게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직무 분석의 핵심은 가장 큰 최상위 키워드를 잡아내는 겁니다. 모주공고, 특히 직무기술서를 보고 여기서의 최상위 키워드는 산업재해 및 안전이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그 하위 개념으로 안전관리자, 심의의결,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재발방지 업무 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산업안전관리자의 경험 등이 있으면서 이런 하부 하위 개념의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나랑 특히 내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그냥 경험도 아니고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경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뽑아내서 중점적으로 적으면 되는데, 그래서 본인의 경력을 정리할 때 본인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포괄적인 키워드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업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즉 매주, 매일 또는 매월, 매분기, 매반기 등 이렇게 했던 상세 업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세 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주요 업무에 모집공고나 조회 어떤 업무를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 매칭이 되는구나 하고 분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직무 분석의 일환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엔 필요 역량입니다. 필요 역량 부분에서는 정성적인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겠죠. 예. 무조건 능력만 있다 해서 공공기관 이익만 추구하는 민간기관과 다르기 때문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정성적인 부분, 공공기관의 근무자로서의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성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필요 역량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본인이 실제로 실천해서 성공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미리 쭉 정리해 두는 것이, 스타 원칙에 의해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공기관의 보통 채용 방식을 NCS 기반 채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원자가 말하고 쓰는 것을 사례로 입증하라 이 말입니다. 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필요 지식에 대해서 언급되었습니다. 첫 줄만 한번 읽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령 관련 지식 등 법령에 관련 지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지식들 여기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 이런 지식들 모두를 갖고 있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새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지원하려면 그런 지식들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객서에 반영하고 면접 때도 대답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면은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자격 요건을 요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경력 요건, 경력 요건도 관련 분야라고 나와 있죠. 관련 분야, 관련 분야의 경력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관련 분야라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밑에 여기는 친절하게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래 가지고, 여기 보면은 국가기관 쭉쭉 하다 마지막에 민간 분야 등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민간 분야 등에서. 그래서 민간 꼭 공공기관에 있던 분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 분야에 여기 자격 요건 1 먼저 만족시킨 사람들, 두고 그 다음에 경력 요건은 관련 분야 이런 경력이 있는 분들은 지원해도 된다 이건데, 여기 보시면 업무를 담당한 경력 증명으로 명시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관련 분야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보고 경력 요건 보면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럼 내가 민간 기업에서 이런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 그러면 경력 증명서로 증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경력 증명서에 아까 앞서 나온 주요 업무 보셨죠? 한 10가지 나온 그 주요 업무의 내용이 경력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술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의 경력 증명서에 보면은 그냥 아주 포괄적으로 근무기간, 직책, 부서명 간단하게 뭐 안전분야, 산업안전분야 근무 이렇게 너무나 광의적이고 포괄적으로 명시된 경력 증명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는 관련 분야 경력 1년이라는 걸 증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주요 업무, 모집 공연의 주요 업무를 딱 쳐다보고, 여기 이제 지원할 것 같으면 경력 증명서를 뗄 때 모집 공연 주요 업무 중에 실제로 자기가 재직 기간에 했던 업무들과 거의 유사한 업무들 뽑아내서 경력 증명서에 기술해 달라고 발급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근무기간이 보수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고요. 하한액, 상한액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일반 임기제 7급 상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수는 공무원 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전문 기술직이다 보니까. 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수에서 한번 보면은 한액으로 책정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상한액은 왜 적어 놓았냐? 그 다음 줄 보세요. 예산 범위 안에서 보수 관련 법령에 수당도 지급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한액은 고정급이고 상한액은 수당으로 맞춰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 또 한 가지 보면은 이 고용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있죠. 이 지금 지원하는 분야가 일반 임기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되다 보니까 고용보험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가입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시험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우선 서류 전형을 보면은 3배수 이상, 당연히 적격자를 뽑겠죠.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고 3배수 이상 뽑겠다는 이야기고, 이 말인 즉슨 한 명 채용하면 3명 이상 서류 전형에 통과시킬 수 있다. 최소 3대 1 이상의 경쟁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류 전형 심사 기준은 이 동그라미 번호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 때나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우선순위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분야, 근무 경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아주 친절하게 자기소개서 1, 자기소개서 2, 자기소개서 3 이렇게 딱 본인들이 구분해 놨어요. 이 모집공고를 내는 담당자들이.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그 어떤 모집공고보다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여기 세 번째가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죠. 요 세 번째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은 어디서 한눈에 볼 수 있냐면 본인의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보통은 이력서가 아까 먼저 쓴다고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력서가 먼저 기술해야 됩니다. 모든 입사 지원 서류에는 이력서를 먼저 적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서 마지막에 관련 분야 근무 경력 이력서만 1도 없지만 관련 분야 근무 경력 한눈에 알 수 있는 건 이력서라 그랬죠. 당연히 어디서 근무, 몇 년 동안 근무 적지 않습니까? 근무 경력을. 그게 세 번째로 가 있단 말이에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이력서도 당연히 보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에서 꼼꼼히 다른 어떤 채용 공고보다도 더 꼼꼼히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인 즉슨 자기소개서, 직무수행에서의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자소서 항목에 보면 분야 경력을 상세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으라고 안내되어 있고요. 관련 분야 직무수행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가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근무 경력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에 간단히 나와 있는 거로 만족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비중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보면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적어놓고 직무수행계획서만 컨설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는 본인이 적었다 칩시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임의로 지정한다면. 그래서 그 다음에 직무수행계획서면 뭐 컨설팅을 의뢰하든 대피를 의뢰하든 남이 적었단 말이에요. 아니죠. 컨설팅과 대피는 의미가 다르니까 뭐 대피를 의뢰했다 칩시다.
그런 빨간색으로 보일 거예요. 또 혹은 컨설팅 의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컨설팅 의뢰도 했을 경우에도 뭔가 혼수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적은 것들은 노란색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검토해 볼 때는 그럼 색깔이 다르죠. 그러면 이것은 대필이다 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색깔이 다르니까 하나 입사 지원서 앞부분 노란색, 자기소개, 직무수행에서는 빨간색. 그럼 어떤 게 진짜 본인이 적은 건지 모르잖아요. 대필이라고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본인이 적은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내용은 제대로 들어갈 수 없을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성법을 알려드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력서에 어차피 정량적 숫자로 다 채우는 부분이라서 굳이 비용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을 필요 없고,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서를 같이 컨설팅 해드리고 작성법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시스템과 양식을 구축해서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용은 아주 높아지고 수준은 높아지고 합격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본인이 쓴 것처럼 됩니다. 왜? 대필이 아니고 작성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최종 합격자를 배출해 왔고,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서 적을 때부터 최종 면접을 바라보고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서류 전형만 백날 통과해 왔잖아요. 면접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서류 전형 기준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서 서류 전형 기준하고 결국 이걸 가지고 면접에서도 확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면접 시험인데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하면서 평정 요소로 1순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 자세, 그 다음으로는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등을 확인한다라고 나와있으니까 그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에 그 내용들을 미리 적어둔 지원자는 훨씬 준비하기가 편하고 합격률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차피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고 물어볼 건데 이런 부분을 물어봐 달라라는 식의 어떤 자기 잘하는 거 위주로 쭉 적어놨잖아요. 그럼 그걸 딱 집어서 면접관에 물어주면 내가 미리 준비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대답도 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에서 누차 강조하지만 그냥 대필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노력이 들어간 작성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접시 평정 요소를 고려한 준비도 그 출발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차가 있다 그랬죠. 직무기술서가 있다면 모집 공고에 그걸 먼저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 만든 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경력 분석 기술서 양식. 그거까지 먼저 사전에 작업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부터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경력 분석 기술서 양식 작성법에 대해서는 강의 뒷부분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접수 기간, 접수 장소,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7월 8일까지 접수 기간이고요. 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접수입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특히 직무기술서 혹은 직무설명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게 남았습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반영잡기,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최종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그 분야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 적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 있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해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적기입니다.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역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니마와라 체험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일반임기제 안전관리자 분야의 강의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